자, 속보가 또 하나 나오네요. 아이고, 김건희 4시쯤 퇴원을 했다 그러는데 휠체어 타고 퇴원했다. 우울증은 가벼운 산보가 좋은데. 그래요. 하여튼 휠체어 타고 퇴원했는데 결론은 나중에 앞서 했던 말 똑같이 했네요. 응하겠네, 소환에.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 정당한 소환 요청은 뭐예요? 그 법조인이 얘기해 주셔야죠. 몰라요. 몰라요.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환의 규정. 그냥 그 규정 제대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올 텐데 오면 또 뭐가 또 트집이고 뭐가 또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해서. 저기도 비공개로 해달라 그러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고 봐요. 옛날에 윤석열은 정면으로 치받는 스타일이라면 그 김건희 경우에는 정면 충돌을 피하고 항상 뒤로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고 다 작전 계획을 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스타일이라서 그 남편보다 사실은 김건희 쪽이 사법 카르텔 동원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나는. 그래서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멋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이상한 게 많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의뢰인에 대한 변호가 목적이 아니라 돈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쏠리느냐? 그러니까 부인 변호인단으로 다 쏠릴 것이다. 거기는 그러면 막 짱짱하게 들어옵니까? 짱짱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법률적 공방 더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실제 그 재산도 사실 다 처가 재산, 김건희 자기 재산이어갖고 뭐 이혼 소송을 해야 50대 50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 경제권은 김건희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 개털됐네. 네. 저기는 아마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10대 9? 0.5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5대 5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야. 난 민법상 5대 5죠. 왜냐면 결혼 이후에 윤석열이 나 때문에 생긴 재산이 또 많아요.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그렇게 주장 못해요. 윤석열은 어차피 한쪽으로 몰아준다 그러고 완전히 이 부인한테 완전히 코 깼기 때문에 너라도 살아라. 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한겨레 TV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얘기가 최태원 노소영 그 재판에 거기까지 가면 어떡해요? 거기도 지금 이상해지고 있잖아. 거기 이상해졌어. 거기도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원래 그 사랑하던 그 여자분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또 되게 또 둘이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재산 분할도 이심 가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이혼 숙녀 캠프 나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그런가? 정말. 예, 여러분 그 지금 얘기는 진짜 우리 말이 맞아요. 예, 지금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에 가장 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요거 좀 여쭤보고 노영이 윤석열 김건희 재산 분할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그렇게 가고 그리고 옆에 자그마한 그 썸네일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사진도 좀 넣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저 이걸 좀 여쭤보려고. 어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그 최병 특검 사무실을 갔어요.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말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건물 관리인한테 쫓겨났다는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기 좀 살펴봐야 될 게 임성근 본인이 이제 얘기한 거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심을 특검이 취소한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뭐 이것은 항명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명령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얘기가 긴데 명령 자체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임성근이 이제 찾아가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하고 말고는 임성근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임성근이 관계에 있는 건 과실치사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최수근 해병을 갖다가 죽음에 이끈데 사단장 책임이 뭐냐. 그렇지. 지금 평의점은 이거예요.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하든 뭐 외압 수사를 하든 근데 여기에 임성근 본인이 끼어들면 제가 왜 저러지 의심을 살 만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박정훈 대령 관련된 얘기를 그 이명환 특검이 했잖아요. 말씀하신 그 항소를 취한다 어쩐다. 그 여기는 임성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없어. 김계환 전 사령관하고 뭐 이종섭 전 장관하고 뭐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임성근은 여기 등장을 안 하거든. 임성근은 그 이후에 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종호가 등장하고 쭉쭉쭉 했던 3분의 1 체크하고 뭐 이런 단톡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 왔냐고. 왜 왔냐고. 흥분하지 말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었나 보죠. 아니 그런데 특검이 임명되는 날부터 SNS에 그렇죠. 입장을 그 입장을 내기 발표해가지고 네. 뭐 특검에 대해 우려한다는 등 이명현 특검에 대한 공격을 임명장도 받기 전부터 시작했던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뭐 말을 하고 싶어 근질근질해 난리요. 그런데 오늘 그 찾아와가지고 한 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 많이 길었더라고. 많이 길었죠. 이제 네. 젊어 보이대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 얘기가 어디서 왜 나와? 머리 많이 길었다가. 같이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혹시 머리 기르고 싶으세요? 나 머리털 빠져 나 스트레스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히 민간인이 돼가지고 저기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의심하는 게 여태까지 본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에 왜 끼어드느냐라는 새로운 의심을 불러요. 그렇죠. 새로운 의심. 이건 당신의 일이 아니고. 어허. 그런데 저기 그 외압이나 뭐 어떤 이첩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에 본인이 정면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대리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행동대장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임성근 구명 로비라고 하지만 왜 뭐 VIP 경로설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VIP는 왜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경로까지 했던가? 여기 잘 뭐 없잖아요. 접점이 왜 이러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옛날에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대변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냐는 거지. 그렇지. 그 누군가가 이제인데 저는 새 특검에 공이 거론되는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휠체어 타시고 나오신 분. 누구? 네. 4시에 휠체어 타시는 4시에 분. 휠체어 타시고 나오신 분. 네. 정당하면 소환에 응하겠다. 여기서 키맨이 이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대표입니다. 그런데 거기 멋쟁 해병. 멋쟁 해병. 저를 고소한 집단이죠. 그런데 거기가 일단은 무언가 좀 새로운 신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랄만한 인사 예측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종호 씨가 거명한 임성근 구명에 대한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구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이 단톡방에서 이 이종호 씨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도 방송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알려준 바에 따르면 그 안에서 이종호 씨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경찰에도 우리 사람 키워야지. 그렇죠. 그 경찰이 조병로 경무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관 마약 마약 수사 외압에 관련돼서 백현영 경정에게 전화를 했던 바로 그 고위급 경찰이잖아요. 장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지만 연결해서 가다 보면 모든 사건들이 다 걸리고 네. 그 사건들을 또 차곡차곡 쌓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녀에게로 또 사건이 다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지금 사실은 임성근보다는 김계환 사령관을 먼저 소환할 계획입니다. 소환 계획은 왜냐하면 저기 박정원 대령이 VIP 경로서를 직접 전해드는 게 김계환 사령관이고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내용도 거기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김계환 사령관을 증인에서 빼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제는 저기 김계환 사령관이 저는 조금 변화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의미 있다.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요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정훈 대령 관련된 항소 빼는 부분 얘기가 쭉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특검이 권한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때 이명현 특검의 말이 좀 시원해가지고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냐? 이렇게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짚어볼게요. CBS에서 그 앞서 얘기했던 이 최혜병, 최승훈 상병이 유명을 달리하던 그날 동료 해병들이 끝까지 이제
최상명을 찾으려고 했던 그 네. 영상이 네. 안타까운 영상. 예, 공개가 됐어요. 근데 네. 이 영상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확보가 돼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네. 경찰이 이첩했다가 국방부, 해병대 상부가 이첩 보류하고 회수하고 했던 그 내용에 이 영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게 이제 공개됩니까?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영상은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선명하진 않지만 그때 정황이 나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그 내성천이 흐르던 인근의 한 펜션에 설치된 CCTV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팀이 내성천에서 수색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뒤에 또 한 개조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 개조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근데 앞서가던 조에서 순식간에 3명이 휩쓸려요. 예. 그러니까 뒤에 있던 조에서 놀래가지고 무트로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천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찾으러 이제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영상으로 봐도 물살이 굉장히 센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떠내려가는 장면이 희미하지만 실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러한 무리한 어떤 그 작전을 구명 그 쫓기도 없이 이렇게 갔었다면은 현장 지휘관도 반대했던 거고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전날 임성근 사단장이 와서 바둑판식으로 가라, 무릎까지 차오르게 가라, 수풀을 쿡쿡 찌르면서 해라, 복장을 통일해라. 그러니까 홍보에 열을 올린 거죠. 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 사항 그대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 지시 영상으로 사항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과실치사를 입증하는데 나름 참고가 되는 자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구나 이런 정도지. 사건 초기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이런 어떤 정황이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 어렵게 갔겠냐는 그렇죠. 이게. 예. 자, 오늘 뉴스 다이브 마무리할 시간 다 됐는데 댓글창에 계속 왜 법사위원장을 이준석이 하냐 지금 이준석이라. 예,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준석이 아니고요. 네. 이춘석 의원입니다. 민주당 4선이고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인데 혹시 노 변호사님은 이춘석 의원을 좀 아세요? 이춘석 의원 괜찮고요. 음.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이 왜 안 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영교 의원이 2년 동안 행안위원장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나는 행안부 장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 예. 국회 사무총장 하셨었죠. 네, 사무총장 네. 하셨어요. 네. 근데 되게 일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일을 잘한다고 들으셨다고요? 우리 혹시 김영래 의원께서 아니 뭐 저도 뭐 여러 번 마주쳤던 분인데 예. 지금 이제 그 야당인 시절의 민주당은 마치 투쟁 조직처럼 운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뻔찌력이 센 사람들 위주로 뭐 간사 상임위원장들이 네. 많이 배치됐고 이게 정당이라기보다는 저는 생존 투쟁을 하는 어떤 몸부림치는 조직으로 봤는데 이제는 여당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 이런 쪽으로 색깔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묵묵하게 자기 전문 분야와 또 지역 활동이나 이런 데 하면서 내실을 깨닫아온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드러나는 형국 아니냐. 예. 이제 더 이상의 뭐 투쟁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보여. 사실 새로운 분들이 아닌데도 새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4선이고 사실 말이 4선이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 그 선거에서 졌을 때도 그렇지.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원내에 진입하면서 4선을 하고 계신 거고 이춘석 의원은 그렇고요. 지금 예결위원장 된 한병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도 계셨고. 저하고 늘상 파트너였어요. 그때 정무수석이라서 그렇죠. 야당 찾아다니는 게 그 사람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정의당 그래가지고 뭐 제가 원내대변인이고 해서 늘상 만났던 사람인데 사람이 좀 맹해요. 약간. 예결위원장인데 맹해요? 맹한데 아까 안규백 의원은 좀 물러터진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맹한데 그 비어있는 여백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저런 사람이 뭔 정무수석이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이 구속됐을 때가 있다고. 예.
그랬을 때 저 어디 전북 어디 교도소에가 있었거든요. 그걸 청송교도소 있지 않았어요? 그걸 면회 간다고 강원도로 간 거야 한병도 아이고. 의원이 지명이 비슷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냉하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 뭐 가끔 이런 일이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주로 뒤로 꼼꼼하게 챙겨 예. 이 일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는 거지. 음. 토론하면 나한테도 밀려 솔직히. 그렇지만 나중에는 뒤로 가면은 허투루 듣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예. 있더라. 난 이런 점을 인상적으로 봐요. 예. 정봉주 의원 요즘 뭐예요? 여기서 뭐 그런 거기 아무도 누구도 아니 궁금하잖아. 잊혀진 계절. 아이고 참. 아무튼 새로운 상임위원장들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제 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4선 이춘석 의원이 되셨고요. 예결위원장은 3선 한병도 의원, 그리고 문체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고요. 자, 뭐 국민의힘이 그 본회의 퇴장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까지는 다 전해드렸고, 지금 또 나온 속보 보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 그러니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되는 윤석열 지하 출입을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비공개를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특검에서 고검의 지하 주차장 입구를 모두 차단했답니다. 고심 끝에 지하차장을 해체했네요. 예. 원천 봉쇄를 했다는 건데. 원천 봉쇄야. 고심 밀고 끝에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었지. 자,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가가 안 됐는데 윤석열은 밀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아니 이게 밀고 뭡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차단한 거야. 네, 특검에서 낸 입장은 이겁니다. 윤석열 반드시 현관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 고검엔 진짜. 이제부터 지하차장이 없다. 멋지네 예. 멋져. 내일 비 소식도 있고 해서 지하 침수 우려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1층 현관으로.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서초동 이렇게 침수네? 언덕에 있는 건물인데. 네.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주차장에 못 들어가면은 불편해요. 뭐 유리 주차장도 없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이 진짜. 모든 뉴스를 다 했고 저 오늘 뉴스타임 마지막은 노희 변호사의 한마디. 우리 못 들어가 불편해. 얼마나 불편한데 너무해 진짜. 재판하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줘야 될 거 사진 아니야. 기자들은 지하로 가면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어. 그러니까 무조건 현관으로 거기는 와야 되게 돼요. 깜깜하거든. 자, 아무튼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상한 방송. 자, 김정대 의원, 노희 변호사, 우리 김한 기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뉴스다이브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